자, 지난밤새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 분위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은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가 전체적으로 미국 주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약간 반등하는 구조이니까 네. 있긴 있었지만은요. 더군다나 어저께 먼저 열린 우리나라 비롯한 아시아상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천만 다행으로요. 어떤 유럽의 증시가 대부분이 일단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가 1% 올랐고요. 영국도 1.5%, 그리고 프랑스도 0.64%. 그러니까 3대 지수가 적게는 한 0.6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로 반등했다는데 일단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추이를 보면은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은 연초 대비 올해의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영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름은 견조했습니다. 마이너스 5%를 보이고 있고요. 독일은 마이너스 17%, 그리고 프랑스는 17%니까요. 약간씩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영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약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의 이익 전망의 추이를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중간에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다만 미국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익 전망의 컨센서스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특이하게요. 그것이 영국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은 캐나다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가까지 잠깐 보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캐나다는 오늘 1.4%가 올라갔고요.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9.5%. 물론 마이너스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절반 정도의 연불가. 물론 오늘 이제 보여드린 건 전부 다 일단 각국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런 건 좀 염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국과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영국과 캐나다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적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네네. 많은 건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자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과 캐나다가 상당히 기술적 비중이 크고 그럼 뭐가 많냐면 소재 업종과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온전히 좀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나온 게 캐나다부터 나왔는데요. 네네. 캐나다는 보시면 지금 캐나다에 보면 에너지 섹터가 1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표적인 것들이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소재 같은 경우가 또 11%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업종이 거의 30%를 차지하겠고요. 영국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영국은 말씀드렸던 필수 소비재나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 여기 좀 적혀 있겠고요. 그밖에 에너지가 12.35%, 소재가 11.6%니까요. 캐나다 분지 약간 적지만 4분의 1 정도가 에너지랑 소재.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랑 금값 뭐 이런 것들, 광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딱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3분의 1이 IT입니다. 거의 27%가 IT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14.5% 등등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각국의 30%나 25%나 차지했던 바로 그 업종 에너지가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4.5%밖에 안 되고요. 소재 업종 2.70%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각국 간의 주가의 추이의 약간의 차이 그리고 이익 전망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달러가 상당히 강한 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 약간 숨을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어저께 보면 그 1290원? 뭐 이렇게 넘나들는 모습입니다. 그쵸? 주말보다 약간 내렸지만 장중에 더 올라가는 모습도 공고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뭐 중남미나 일부 약간의 정말 광산만 하는 약간 그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 달러 정도만이 미국 달러 대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5년짜리 그래프인데요. 오히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해 약간 달러가 캐나다 달러 대비 미국 달러 약간 강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수준으로 지금 견조한 움직임으로 서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과 캐나다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럼 캐나다가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 달러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캐나다 달러비 약세를 보이면서
캐나다 달러가 지금 1달러당 1,000원을 다시 넘나들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국가, 그 섹터가 그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런 것들이 그냥 전형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영국도 좀 덜 빠졌고 캐나다도 좀 덜 빠졌고 이렇다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이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돼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토소세라고 하나요? 유류세? 유류세라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최대 법령으로 37%까지 인하가 가능한다 그래서 저도 뉴스 보니까 그동안 10%, 20%, 30% 하다가 37%까지 인하한다는 얘기 뭐 뉴스 보셨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지만 다른 서양 국가 대비 지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물론 환율이 있어서 그렇지만 체감한 거가 우리는 엄청 높아졌지만 미국은 뭐 2배, 3배 가깝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세제 혜택을 세금 깎아줬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네. 미국은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유류세가 이제 연방에서 매기는 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주별로 매기는 거 있습니다. 주나 뭐 시에서 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연방은 제가 알기에는 18.23% 정도가 네네. 일괄적으로 매기고 그 외에는 각 지역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그리고 자기네 마진들이 다 다르니까 천차만별의 유류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그럼 유류세 인하 얘기,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일 전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건 미국 사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차에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줄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도 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가는 이제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9% 이상 빠졌고 오늘까지 하면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를 갖고 계신 분은 고점에 사시면 또 당황스러운 그렇죠. 게 에너지 업종이 지난주에 거의 18%, 19%가 빠졌거든요. 여튼 유가 좀 소폭 좀 최근에 하락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진정되면서 다시 약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은 또 1,800달러 중반 언저리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천만다행인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가 되겠는데요. 네. 미국 달러도 소폭 하락한 것 정도는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뭐 유럽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고요. 뭐 영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미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냉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좀 나아질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급하게 좀 진정되고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거나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입장 해외에서는 이제 일본 공매도 이렇게 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똑같은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다들 네. 생각을 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 자체는 다양한 지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심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안 보는 것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S&P 500 중에서 거의 40% 넘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2주 신저가 이렇게 기록한 거는 2020년 2월 달에 팬데믹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불과 30여일 만에 그냥 급락했을 당시에 그 당시니까 35%가 지수가 빠졌을 당시입니다. 그때 이후 좀 최고 수준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 웬만하면 있는 게 상례거든요. 신고가 주식이 지난 목요일도 없었고 금요일도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ETF에 이제 역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있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S&P 500 주식이 없겠고요. 전체 여러분은 S&P 500을 1,500개로 확산되면 그래도 한 20개 뭐 없는 거로 그 정도밖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시는 공포엔 탐욕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CNN에서 여러분들 매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CNN 공포 및 탐욕 지수도 14란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극도의 공포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이런 것도 인용하는 걸 해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베어 앤 불 인디케이터라는 걸 매번 네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네. 0.2가 기존이었는데 0.0으로 또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극도의 투매 및 투자 심리의 공포 단계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렌베어 지수 발생 이후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보면 대부분은 한 달 후, 3개월, 6개월 후에 대부분이 플러스 났던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또 하나 확인해 드리면 S&P 500 중에서요. 50일선 과매도 됐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 현재 50일선, 200일선 이하 얼마만큼 있는 거를 네네. 갖고 우리가 과매도를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 중에서요. S&P 500 주식 중에서요. 51선,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과매도 되지 않은 종목들이 10개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보면 이 상태가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억 원 말곤 주가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네. 그 표를 하나 보시면 확인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런 대부분의 경우에 저 빨간색이 대부분 2008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초록색으로 나왔던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 달 후, 3개월, 6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에 대부분이 주가가 플러스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과거의 통계일 뿐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월가에서 반영되었던 설명했던 소위 공포나 투자 심리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그렇게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딱 구체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10월 19일이 그동안 평균을 보면 하락이 마지막 날의 얘기라는 약간 웃을 정도로 이제 통계를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에서 엄청나게 더 빠지고 오랫동안 갈 가능성은 과거를 상대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제레미 시겔 교수의 발언이 좀 떠오르네요. 네. 물론 내가 지금 바닥을 예측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5%, 10%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년 후에 돌아보면 후회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얘기죠. 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물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힘을 믿는 네네. 분이겠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정확한 게 양분되는 게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특히 지난주에 도이치방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S&P 500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네.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3분기, 4분기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S&P 500의 월가의 컨센서스는 $230입니다. 네. 이익 전망이요. 이것이 아주 조금이나마 거의 4주, 5주째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220 내지는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목표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찌됐건 항상 그렇게 나왔지만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레미 시갈 교수는 이익 전망이 좀 낮춰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한두 달 떨어질 수 있고 한 분기, 두 분기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보면 이익은 지금 더 위에 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거의 지금 부도를 났고 파산하는 정도까지 주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느낌을 준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배당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 10년물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10% 정도 3% 되니까 네네. 그 이상이 나오는 배당을 찾으면 선방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 네. 잘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만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근의 일들을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항윤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